안녕하세요. JSP 웹 프로그래밍 기본.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8강입니다. 자, 8번째 시간이고요. JSP 페이지 스크립트 요소 2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스크립트 리드까지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웬만한 이제 자바 코드는 전부 다 어디다 쓴다고요? 스크립트 리셋 쓰고, 그 다음에 결과를 브라우저에서 보여줬을 때 대부분 익스프레션, 즉 표현식에 여러분들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되게 불편하기도 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시스템 아웃.프린트를 써볼까 했더니 시스템 아웃.프린트에는 브라우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콘솔 박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다소 좀 불편하게 있어요. 그래서 열고 닫고 안에 또 닫기 전에 빠져나와서 표현식을 써야 되고 다시 스크립트도 써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계속 시간을 투자하고 비중을 두는 이유가 여기를 자주 잘 다뤄야 다음 수업들이 점점 편해집니다. 지금 이렇게 구구단 하나 출력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열고 닫고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띄워갖고 와서, 그렇죠, 게시판 같은 거 막 뿌리고 그랬을 때는 더 많은 소스 코드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고 닫는 연습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중에 이제 또 하나 배울 겁니다. 아웃.프린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웃 객체를 이용해서도 화면에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스크립트 리드들이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먼저 확인을 시켜드린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자, 이클립스를 좀 열어놓고요. 기억나실 겁니다. 저희랑 예전에 JSP 코드를 만들면 당연히 어디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자바, 즉 서블릿 코드도 만들어진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JSP 파일명이 9구단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9구단을 한번 서블릿으로 바뀐 파일을 한번 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 리소스를 미리 열어두도록 하고요. 경로를 모르시는 분들은 9구단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프로퍼티즈, 여기 JSP 기본 동강 요 길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찾아 들어가면 편리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브라우저를 하나 더 열고 시작을 할게요. 자, JSP 1번 들어왔는데 아예 1로 들어가시면 돼요. 원래 우리가 지금 저장하고 있는 이 틀 있죠. 즉 어디냐면은 JSP1 이전 기본 동강으로 들어오면 요 점 메타데이터가 있어요. 점 메타데이터. 요 점 메타데이터 쪽에 소스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기본 동강에서 그냥 99 치면, 여러분들 99 치면 이렇게 9구단에 해당하는 자바 파일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9구단.jsp 자동으로 서블릿이 바뀌죠. 요거를 드래그해서 그렇게 자바 코드를 읽고 읽어드릴 수 있는 src에다가 드래그해서 딱 클릭해서 카피를 해주시면 이 9구단.java 파일이 클릭해서 여러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보면 제가 얘기 드렸죠. JSP 서비스 메소드에서 다 만들어진다고. 얘는요, 크게 init, destroy, 서비스로 나눠지는데 이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먼저 JSP를 실행하면 init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근데 init 메소드에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고요. 그리고 나서 JSP 서비스 메소드가 실행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JSP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JSP destroy 메소드가 호출되고 끝납니다. 자바는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메인 메소드 호출되고 그 메인 메소드가 모두 인터프리터에서 다 읽어드리고 해석되면 끝나는 것처럼 JSP는 init, 그 다음에 서비스, 디스트로이 이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읽어드리고요. 요거는요, 자바에 보시게 되면 applet이라고 있는데 applet도 마찬가지로 init 메소드부터 시작합니다. applet을 쓰게 되면요 메인 메소드 못 씁니다.
그러니까 메인 메소드에서 읽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플릿도 어디서 돌아가는 자바 코드냐면은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게 애플릿이에요. 요즘은 애플릿 수업을 잘 안 합니다. 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애플릿 수업을 안 하는데 옛날엔 좀 했어요. 애플릿 게임 만드는 뭐 그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자바에서 브라우저에 띄우려면 애플릿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띄우면 되는데 걔는 메인을 쓰는 게 아니라 init 메소드를 쓰는 거고요. JSP도 어차피 브라우저 개념이기 때문에 init 메소드 디스토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JSP 서비스 메소드 내에 보셨죠? 이렇게 포문이 자바 문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out.writ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n 붙여갖고 좀 띄어라 라고 하고 곱하기도 붙여있고 j 붙여있고는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브라우저의 화면에 출력을 한 겁니다. 어디에 다 들어간다고요? 자동으로 스크립트 릿은 JSP 서비스 메소드에 들어간다. 자, 그럼 자, 이제 얘는 또 닫고요. 좀 닫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해서 다시 지워놔야 이렇게 에러 표시가 안 나니까. 자, 새롭게 뭐를 아직 더 안 해봤어요? 디클레이션 아직 안 해봤잖아요. 디클레이션을 써서 만드는 소스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SP 뱅크라는 하나를 만들게요. JSP 뱅크라는 파일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뭘 만들 거냐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그냥 테스트 삼아 일반적인 메소드 있죠? 메소드 뭐 인크리먼트 메소드 그 다음에 디크리먼트 메소드 뭐 이런 것들 멤버 변수 좀 선언하고 자바랑 똑같이 이렇게 은행 기능과 유사한 프로그래밍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메소드 왜 만들어요? 메소드 가끔 물어봐요. 제가 메소드 왜 만들어요? 그러면은 뭐 대답들이 뭐 천차만별인데 제가 느끼는 거는 메소드라는 거는 일정한 반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메소드예요. 우리 보세요. 플레이 버튼 계속 음악이 나오죠. 그거 플레이라는 메소드 하나만 있을 겁니다. 당연히 저 같아도 그렇게 만들 거고요. 저도 그렇게 만들었었고요. 안드로이드 어플 만들 때 마찬가지로 리와인드 버튼 그거 계속 누르잖아요. 우리가 한 번만 쓰는 게 아니죠. 여러 번 쓰잖아요. 이렇게 어떠한 일련의 반복적인 일을 계속하고자 할 때는 메소드 또는 C나 C++ 배우셨던 분들은 펑션이라고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런 메소드를 통해서 쓸 겁니다. 그러면은 메소드 즉 결론은 자바 코드란 말이에요. 그럼 또 스크립트 릿을 열어야 돼요. 자, 그럼 스크립트를 열었으니까 메소드 만들 수 있나요? 라고 해서 메소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public return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void increment라는 임의의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돼요? 에러 나죠? 이거 왜 에러 나는지 아세요? 자, 딱 선을 얹으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얘는 뭐가 잘못됐다라고 나와요. annotation name expected 잘못됐다, increment라고 하는데 해석이 어려우시면 결론은 뭐냐면은 잘 보세요. 이거 소스 코드 아까 어떻게 바뀐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자,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srcn에 99단점 자바 넣었죠?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이 자바 코드가 서비스라는 메소드 내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즉 메소드 안에 지금 뭐 한 거예요? 메소드 안에 또 다른 메소드 쓸 수 있나요? 이거 자바 문법상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소드 안에 메소드를 못 쓰기 때문에 여기에 뭐를 붙이느냐? 느낌표를 붙여줍니다. 이러면 이게 바로 뭐라고요? 얘가 서비스 메소드 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멤버 메소드로 만들어져요. 멤버 메소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에러 안 납니다. 자, 이거 얘는 다시 지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멤버 변수도 선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멤버 변수도. 자, 이때 int 타입의 a라고 a는 10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릿에 int 타입의 a는 10이라고 썼습니다. 100이라고 할게요.
값은 좀 틀리게.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또 인트 타입의 a는 10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면 보다시피 얘네들은 서로 둘이 에러가 안 났었는데 보세요. 이거 지워볼게요. 에러 안 나죠. 바로 빨간불 안 뜨잖아요. 근데 얘를 쓰면 바로 빨간불 뜨면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duplicate, 즉 중복되었다는 뜻이에요. 엥? 얘네들은 왜 중복이 안 되고 얘는 왜 중복이 되냐고요? 얘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그렇죠. 멤버 변수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그렇죠. 서비스 메소드 내에서 만들어지니까 얘는 지역 변수로 들어가요. 지역 변수고 얘는 멤버 변수란 말이에요. 그러니 충돌이 안 나죠. 지역 변수 만들어지는 영역하고 멤버 변수 만들어지는 영역이 서로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안 나는데 얘는 왜요?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서비스 메소드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나 못 찾아. 그러면서 에러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는 없고요. 요렇게 디클레이션을 반드시 붙여줘야 얘는 멤버 변수로 쓰이고 얘는 지역 변수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un 한번 돌려서 이걸 돌려야 뭐가 만들어지니까. 그렇지. 얘네들은 호출한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얘네들 화면에 보여주시오라고 호출을 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브라우저에 뭘 출력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정상이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거죠. 그렇죠. 자, 이제 JSP 뱅크 찾아갑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 구조가 궁금한 거니까 JSP 뱅크. 자, 뱅크.java 파일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src에 넣고 자, 얘 클릭해 보면 보다시피 멤버 메소드 자리에 빠져 있고요. 전역 변수로, 즉 클래스 밑에 만들어지는 메소드를 멤버 메소드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클래스 내에서 만들어지는 변수가 뭐예요? 다 그렇죠. 전역 변수 또는 멤버 변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고 아까 100은 지역 변수니까 서비스 메소드에서 보다시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틀리니까 에러가 안 났다는 거죠. 이런 개념들 자체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 나오죠. 제가 아까 지난 7강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언문 되게 많이 쓰나요? 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수업을 하거나 또는 의뢰를 받아서 뭐 웹 프로젝트 할 때 즉 뭐 쇼핑몰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또 안드로이드 통신도 해야 되고 서버랑 통신도 해야 되고 그런 거 JSP 만들 때요. 한 번도 이 선언문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선언문이 뭐다라는 거는 제가 가르쳐 드리겠지만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지 않고 이런 자바 코드 메소드 만들 때는 제 눈에 얘기했지만 선언문에다 쓰는 게 아니라 외부의 자바 메소드를 외부의 자바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고 그 메소드를 호출해서 쓰는 방식을 많이 써요. 실질적으로 선언문에다 대부분 안 씁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하신 분들 책을 봐도 그런 선언문에 대한 내용이 안 나타나요. 없어요. 그런 책이. 그래서 이 디클레이션은요.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 특별히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나 앞으로 저랑 수업할 때도 그렇게 크게 쓸 일 자체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디클레이션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당연히 JSP 하면서 익스프레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예제를 되게 많이 하고 싶어요. 뭐 별표도 찍어보세요. 테이블 태그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굳이 디클레이션을 써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신 이제 기본적인 팁을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이 구구단 때 있죠. 이 열고 닫고 너무 복잡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어요. 뭐를 쓸 수 있냐면
아웃 객체라는 건데, 자, 얘를 이제 없애고, 이게 고유의 이제 이렇게죠. 여기서 원래 아까 시스템 아웃 프린트 쓰면 어떻게 돼요? 컨솔 창에 뿌려지지만 우리가 JSP 내장 객체라고 나중에 배울 거지만 아웃이라는 걸 쓰세요. 아웃 점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write 메소드가 있어요. write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 플러스 똑같은 패턴으로 써요. 곱하기 플러스 j 플러스 더블 코테이션 는 플러스 i 곱하기 j 한번 이 아웃점 라이트를 써볼게요. 이런 아웃점 라이트 쓰면 이거 컨솔 창에 뿌려지나요? 한번 보죠. 보면 알겠죠. 자, 저장 버튼 누르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콘솔 창에 뿌려질지 아니면 여기 뿌려질지. 그렇죠. 여기에 나와요, 이게. 아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열고 닫고 하는 그 익스프레션 쓰는 것보다 좀 더 편리하게 느껴지죠. 어떤 게 더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뭐 어떤 게 더 좋은 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편하신 분들은 그냥 이걸 쓰시면 되겠고요. 익스프레션 쓰는 게 편하시면 익스프레션을 쓰면 이게 좋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한눈에 보면은 폼은 돌릴 때는 이게 더 편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테이블에 데이터 집어넣고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출력할 때는 아웃점 라이트보다 익스프레션이 더 편합니다. 테이블 태그 쓰고 막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꼭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라는 얘기는 못 드리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씩 여러분들이 변경해서 사용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겠습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스크립트릿 익스프레션 이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포문하고 구구단만 찍었지만 그 외에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별표를 찍으시오. 그 다음에 54321 숫자가 줄어드는 것들을 만드시오. 이렇게 굉장히 그런 인터넷에 게임들 그런 그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여기 파트에서 좀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해서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뭐를 할 거냐면 이제 내장 객체. 이야, 이제부터 정말 재미난 수업이 들어갈 겁니다. 내장 객체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리퀘스트, 리스폰스, 지금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렸던 아웃 요런 것들에 대한 수업을 여러분들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스크립트릿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바 코드다. 선언문 멤버 변수나 또는 멤버 메소드를 만들 때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내용. 자, 그 다음에 표현식 그래서 우리 결과를 화면에 즉 브라우저죠. 브라우저에 출력하면 좋겠다라는 것들 UX 익스프레션까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세 가지 스크립트 요소 수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장 객체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